Hola, ¿cómo estamo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저 두 번째 시간을 맞아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려고 지금 불타는 의지를 지금 이글거리는 눈, 지금 초롱초롱한 눈빛.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은요, 여러분 좀 편안하게 대충 공부의 마음으로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면요, 이 시간에 제가 조금 많은 것들을 언급을 드릴 건데요. 이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는 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내용 말씀드리는 것만 여러분 잘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많은 것들을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참 공부하다가 저기 십몇 강 이렇게 공부하다가 좀 다른 걸 해보고 싶어. 그러면 다시 이 2강으로 넘어오셔서 나머지 내용들 좀 더 숙지하시는 이런 방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명사와 형용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 거고요. 여러분이 혹시 뭐 문법, 스페인어 문법 책을 가지고 있다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나오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내용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우려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시작하기 전에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시간 남친 이제 명사적인 개념을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스페인 명사 이제 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단복수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명사에 붙을 수 있는, 주변에 붙을 수 있는 이제 관사적인 개념과 형용사를 이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하기 앞서서 이렇게 굉장히 겁을 많이 들인 이유는요. 자, 다른 게 아니고요. 스페인어라는 언어, 참 매력적인 언어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뭐 중국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셨어도 물론 영어와 비슷한 개념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영어에 없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 제일 먼저 생소한 개념은 뭐냐면요. 명사 이런 성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별, 그러면 우리 뭐 남성, 여성, 뭐 동물하면 뭐 암컷, 수컷 이런 게 있는데, 자, 이런 그 이외의 모든 단어들, 사물에 대해서도 우리 명칭이 있잖아요. 꽃도 있고 뭐 책상도 있고 모든 어떤 실체가 있으면 그거에 이제 이름을 그 언어에 따라서 붙이게 되어 있는데, 스페인어는 이렇게 자연적인 성별 이외에도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냥 무생물인 것까지 그냥 명사이기 때문에 남성, 여성 이런 성별을 구분하는 특징이 있어요. 저 지금 이 말만 들어도 굉장히 멍해지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자, 그래서 뭐 불어라든지 이런 로망스와 계통의 언어를 이미 이제 배워보신 분들은 그냥 그냥 명사의 성별 여기 스페인어도 그렇구나 이렇게 쉽게 아마 받아들이실 거고요. 뭐 영어 정도 공부하셨으면 그 뭐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니뇨, 니냐, 우리 엘니뇨 현상, 라니냐 현상 할 때 니뇨 그러면 남자아이, 니냐 그럼 여자아이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 뭐 영어로도 그냥 child 이러면 끝나는데 스페인어는 이것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니뇨 그러면 남자아이가 되고요. 니냐 그럼 여자아이가 되는데요. 자, 일단 스페인어에서 이런 성별을 구분하는 데는 기준이 되는 것은 오로 끝나면 남자, 아로 끝나면 여자 이렇게 해서 남성 명사는 끝이 오, 여성 명사는 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코레아노 한국 사람인데 한국 남자. 코레아나 지금 오 대신에 여기 알렸어요. 그러면 한국 여자가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말로 한국인이라고 표현이 되고 영어로 그냥 코리안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스페인어로 갈 때는 꼭 어때요? 한국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친구 만나러 갈게. 그런 친구 만나러 얘기할 때도 스페인어는요. 친구가 아미고 성별이 남자인지 아니면 그 친구가 아미가 여자인지를 반드시 밝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 같은 경우, 뭐 동물 같은 경우는 자연 이런 성별이 있지만
그 이외의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든 실체가 있으면 그 언어별로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우리가 사과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사과지만 영어는 또 다르게 하고 스페인어는 또 다른 이름을 붙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로 책이라는 실체에 리브로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요. 그래서 스페인어로 책이 리브로인데 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만화 영화에서 이렇게 책을 의인화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우린 무생물이죠. 하지만 스페인어는 어때요? 리브로 오로 끝났기 때문에 물론 무생물인 것은 맞지만 성별을 구분해요. 얘는 그냥 오로 끝나서 남성 명사라고 그냥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과 사물을 이렇게 섞어서 분류하는 개념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스페인은 어때요? 사람과 사물을 구분하는 그것보다 그냥 쫙 해서 남성 명사로 구분된 거, 여성 명사로 구분된 거 그냥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이 굉장히 생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스페인어는 뭐 우리말과 또 영어와도 다른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 이런 생각을 먼저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조금 다른 게 있구나. 좀 낯설다. 생소하다. 자, 우리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어때요? 낯설잖아요. 어색하죠. 그러면 그 사람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꾸 보면 되죠. 자꾸 접촉하고 자꾸 함께하고 그러면 익숙해져서 이제 편안해지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우리 새로운 언어를 이렇게 접했으면 아직 어색하잖아요. 어려워. 나 저 사람 불편해. 아직 잘 모르는데 저 사람이 불편하다고 내가 생각하면 끝까지 불편하죠. 그래서 스페인어도 어려워 이게 아니라 그냥 명사의 성별이라는 게 있다는 거구나. 그냥 대강 이 정도 그냥 그렇구나 하면 자꾸 또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입력이 되면서 익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 이제 익숙해지시면 되니까요. 처음부터 이해를 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 까사는 집이에요. 까사는 집이니까 아늑하니까 여성스러운가? 자, 이렇게 고민하실 게 아니라 그냥 까사는 그냥 아라고 끝난 단어이기 때문에 그 까사라 집이라는 실체의 스페인어는 까사라고 명칭을 붙였고 그냥 아로 끝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에서 여성 명사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비노 와인이에요. 와인 오로 끝나서 그냥 와인은 남성 명사, 메사 테이블 아로 끝나서요. 그냥 여성 명사. 무세요 박물관 남성 명사 오로 끝났으니까 로사 장미 아로 끝나서 여성 명사.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어의 명사라는 것은 뭐 사람과 사물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단어를 남성 명사냐 여성 명사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그 기준은 뭐예요? 그냥 끝나는 마지막 철자. 그게 오로 끝났냐 남성 명사, 아로 끝났냐 여성 명사. 자, 여기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그냥 딱 요것만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주시면 그냥 끝이에요. 스페인어의 명사라는 거 남성 여성 구분 오아 이렇게 다르게 기억하시겠죠? 자, 요것만 딱 기억하시고요. 그래도 더 궁금하다. 나 이미 공부 따로 해봐가지고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가 궁금하다. 그러면 자, 이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스페인어의 남성, 여성 이렇게 명사의 성별 구분하는 거 오로 끝나고 아로 끝나고 이제 요게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에 관련돼서 그런 명사의 성별을 구분할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이제 기준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봤던 것처럼 오로 끝나면 남성 명사, 그 오를 아로 바꾸면 여성 명사. 사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까도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한국인인데 그게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단어가 오로 끝났으면 그 오를 아로 바꿔주면 여성이 된다는 거죠. 자, 에르마노. 자, 얘는요, 뭐 남자 형제예요. 영어로 치면 brother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뭐 형도 되고 오빠도 되고 남동생도 되는데요. 영어 같은 경우는 brother가 있으면 sister 따로 단어가 있죠. 뭐 여자 같은 경우는 언니, 누나, 여동생. 그런데 스페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오를 그냥 아로 바꿔주면 에르마나. 이렇게 되면 언니, 누나, 여동생의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간단하잖아요. 자, 그런데 단어에 따라서 오로 안 끝난 단어도 있어요. professor, 쟤는 선생님, 또 교수님이 되는데 얘는 오가 없네요. 마지막에
오가 있어야 그 오를 아로 바꿔서 여성형이 되는데 왜냐면 선생님도 여자 선생님도 있고 남자 선생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꿀 오가 없어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뒤에다 아를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페서의 남자 선생님, 남자 교수님, 프로페서라 뒤에 아를 붙이면 여자 선생님, 여자 교수님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파뇰, 스페인 사람인데 남자, 오가 없어요. 여자는 어떻게 표현해요? 에스파뇰, 라 이렇게 아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또 가보네스, 일본 어도 되고 일본 의도 되는데 일본 남자도 되는 거예요. 일본 여자는 뒤에다 아를 붙여서 가보네사.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가보네스 할 때 강세가 불규칙이어서 강세 표기가 됐네요. 그런데 여자를 표현할 때 가보네사. 자, 아를 뒤에 붙여주고 나서 보니까 우리 강세 규칙에서 여기는 내가 불규칙해서 강세 표기가 됐는데 여기는 그대로 내 힘이 오죠. 그래서 강세 표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있냐면 형태 상관없이 성별이 그냥 정해지는 것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빠드레 아버지, 엄브레 남자, 영어 지금 맨인데요. 쟤는 오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럼 여자를 표현할 때 어머니는 빠드레 빠드라 이렇게 하냐면 그게 아니라 또 아예 다른 단어가 있다라는 거죠. 굳이 얘네들은 오로 끝나지 않고 아로 끝나지 않아도 어머니는 여자, 아버지는 남자 이렇게 그 의미 자체로 정해져 있는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모헤라면 여자 이런 뜻이에요. 모헤르라는 이 단어에서 아가 없지만 그냥 여자라는 이 뜻 자체로 그냥 여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자체로 생김새에 상관없이 그냥 성별이 정해진 이런 단어들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 이스타로 끝나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치면 이스트 이렇게 되는 단어인데요. 아르티스타, 아르테 하면 예술 이렇게 되는데 예술하는 사람, 아르티스타, 예술가예요. 저렇게 이스타로 끝난 단어는요. 우리 예술가면 남자 예술가도 있고 여자 예술가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남자 예술가라고 아르티스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타로 끝나는 건 남자든 여자든 그냥 형태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아르티스트만 보고는 요거 가지고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른다는 거죠. 남자 예술가인지 여자 예술가인지. tak시스타 택시 운전하시는 분, 택시기사님, tak시스타 그러면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거야. 이스타 자체로 근데 남자 여자 표현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형태는 바뀌지 않는다. 또리스타 관광객 남자든 여자든 관광객은 그냥 또리스타에서 이스타로 끝나는 건 남자든 여자든 같이 표현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단어에 따라서 왜 어린아이는 니뇨 남자아이 근데 여자아이는 니냐 이렇게 되는 게 있는가 하면 빠들의 아버지가 있지만 어머니는 또 단어가 아예 다르게 마들의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남자, 정말 사람이 해당이 되는 경우 또는 동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자연 성별이 있는 경우에 그 해당되는 남녀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예 개별적으로 따로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악tor 배우인데 남자 배우야. 여자 배우는 악트리스 단어가 다릅니다. 영어도 다르죠. 프린시페 왕자님인데요. 공주는 프린세사.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로 끝난 그 오를 아로 바꾸면 여자가 되는 거고 오가 없으면 아를 붙여주면 여자가 되는데 이렇게 단어가 다른 것도 있다는 거죠. 이런 그냥 특이한 단어들이라는 거죠. 레이 왕, 레이나 여왕, 가요 얘는 수탉이고요. 가이나 이렇게 암탉이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다가 어려운 단어를 발견했어요. 게파르도. 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고요. 네, 이제 치타인데 수컷 치타를 개빠르도로 하는 거죠. 그러면 암컷 치타는 개빠르다인가요? 치타 개빠르다?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치타 암컷은 그냥 치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 갓도 암고양이를 표현하면 그냥 갓도 오리 아로 바꿔서 이렇게 동물도 이제 똑같이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암컷 수컷이 단어가 이제 다른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뭐 판단할 수는 없고 이제 나오면 그것들 확인해서 구분해서 이제 확인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에로 끝나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 중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구분하면요. 이렇게 안테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estudiante 학생, cantante 가수인데요. 이제 이렇게 안테로 끝난 단어는 역시 남자, 여자 그냥 형태 바꾸지 않고 같이 써주게 됩니다. estudiante만 들으면 이게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 estudiante랑 똑같은 뜻을 갖는 다른 단어가 또 있거든요. alumno 얘도 학생인데 얘는 오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학생을 표현할 때는 alumna 오 대신에 a로 이렇게 바꿔서 써주셔야 돼요. 그런데 estudiante는 뭐예요? ante 이렇게 끝나서 그냥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그냥 형태 바꾸지 않고 그냥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cantante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그 이외의 경우 뭐 jefe, 뭐 상사 이런 뜻인데 이제 얘는 오로 끝난 건 아닌데 이 애를 아로 바꿔줬어요. 이렇게 jefa 여자 상사분, presidente 뭐 사장님, 대통령, 뭐 회장님, presidenta 여자는 이렇게 애를 아로 바꿔주면 돼요. dependiente 점원인데 얘를 아로 바꿔서 여자 점원 이렇게 dependienta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오로 끝나면 아로 바꿔서 사람인 경우에는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 이외의 거는 그냥 아로 붙여준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요즘 여러분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할 때 나중에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단어 같은 거 보시면 단어의 뜻 나오기 전에 이렇게 MF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M 그러면 우리 masculino에서 얘가 남성 명사를 표현을 하는 거고요. F라고 써 있으면 femenino에서 얘가 이제 여성 명사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나오면 단어의 성별을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